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요즘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배달 알바를 2-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당근에서 설거지나 청소 등 일일 알바를 구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별 때문에 그런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허탈하고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조금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면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고 기분이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 만약 결혼한다면 남들보다 늦은 나이까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단 말이죠. 특히 자식이 생긴다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 근데 저는 그때 나이 60이 넘어 정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배들을 보면 관련된 중견, 중소기업으로 재취직하거나 고문, 컨설팅 등을 하긴 하던데 그래도 한 20년 뒤의 미래엔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게 아닌 만큼 저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돈을 벌면서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이 있는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즐기지 못하니까 솔로인 지금 마음껏 놀면서 즐기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미래를 더 준비하지 않으면 늙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크네요. 어차피 마음이 망가져서 공부도 할 수 없으니 알바라도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배달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장소를 구경하게 됩니다. 고급 아파트, 소개팅 및 모임 맛집, 헬스장, 입시학원, 병원, 산후조리원 등등 결혼을 못해 모든 인생의 진행이 멈춰있는 저와는 달리 하루하루 알차게 인생을 가꾸는 사람들의 행복하고 보람찬 일상을 봅니다. 음식을 손에 들고 뛰며 저도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미래에 결혼해서 퇴근하고 와이프와 함께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헬스장에 가서 함께 운동하고 웃으며 집에 돌아오는 일상. 아이를 낳으면 어떤 산후조리원에 보내면 좋을지, 산후조리원 침대에 아이와 함께 누워있는 창백하지만 행복한 그녀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미래를 제가 누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마스크를 쓰고 남들의 즐거운 일상을 외면한 채 배달 알바를 합니다. 어느 하루는 퇴근하고 학원 건물 8층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에게 햄버거 세트를 배달하기 위해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줄 서 있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얘기합니다. 난 불발 18cm야. 난 C컵 핑크색이야. 서로 이렇게 자랑하던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이렇게 거침이 없나? 아무리 그래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데 우리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 문화의 영향도 있겠죠. 이렇게 대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꼰대의 영역일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규칙이 있을 거고 걱정하지 않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알아서 잘 성장해 가겠죠. 예전이든 지금이든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싼 학원에 다닐 정도면 부모님이 잘 케어해주는 환경이 좋은 아이일 것입니다. 물론 아이의 공부 의지나 학습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도 입시 제도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아이도 방향을 잘 잡고 능력을 펼칠 수 있겠죠.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환경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매일 왕복 3시간이 걸려 우물에서 흙탕물을 길러오는 어린 아이들, 네팔에서 하루 종일 등산객들 짐을 들어주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린 셰르파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힘들어 기초적인 일밖에 할 수 없는 꿈이 없어진 아이들을 보며 만약 저 아이가 의식주 해결이 된 상태에서 공부를 했다면 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존감이 높고 능력 있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직업이 좋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더 우월한 사람일까?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선 메시보다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밭을 갈고 있고 빌 게이츠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과일 가게 알바를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탈북자, 그리고 제가 나온 대학교에 각각 한 달에 3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15년 정도를 하다 보니 금액이 꽤 쌓였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환경이 어려워 진로 선택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금액을 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조금이라도 잠재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기부를 하게 만들었던 한 여자분이 떠오르네요.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 결정사를 한창 하던 시절 4월 정도 저는 고백에 실패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들어 스카이피플 파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백만 원을 쓰면서 정말 여러 곳에서 노력했는데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매칭도 잘 안 돼서 힘드네요.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비슷한 사람과 푸교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엔 스카이피플 게시판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카드 매칭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파티를 올리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자고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동정심을 얻었는지 몇 분의 매칭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 33살, 당시 5살 차이 나는 중소기업 회사원 여자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연어라고 해요. 네, 저는 땡땡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너무 신세를 한탄하는 글이었는데 이런 글에서도 매칭이 되어서 민망하네요. 크크, 아침형 인간이신가 봐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아, 메시지를 아침 일찍 보내셔서요. 파티에 올렸던 매칭의 어려움에 대한 대화로 공통점을 찾을까 했는데 약간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기분은 들었으나 그래도 이 정도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상 대화를 조금 주고받다가 만남 약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역이 가까우시겠어요? 여기랑 여기 어떠세요? 그녀가 파스타집을 좋아한다고 해서 뷰가 좋은 한 곳, 음식이 맛있는 곳 한 곳 이렇게 두 군데를 찾아서 카톡하였고 그녀가 고른 집으로 예약하였습니다. 근데 예약한 곳이 선입금이 있더라고요. 예약금은 1인 2만원. 별 생각 없이 4만원을 긁었고 결제 내역과 함께 예약 확정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오, 정말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그럼 토요일 12시에 봐요. 네. 네, 그럼 연락드릴게요. 오랜만에 잡힌 소개팅. 그래, 맛있는 것도 먹고 가볍게 얘기하면서 기분이나 풀고 오자. 외롭지만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약속을 잡은 건 목요일. 금요일은 연락을 안 했고 약속 당일인 토요일 오전 9시 정도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12시에 봐요. 카톡 답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12시에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기 직전에서야 답장이 오던 여자도 있었기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오전 11시 20분 정도. 아, 저는 안 뵙는 줄 알고 지금 일어났는데. 약속 40분 전에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11시 20분에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주셨잖아요. 약속을 정해놨으니 따로 연락을 안 드렸죠. 예약 내역까지 보내드렸었는데.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오길래 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라진 건가 했죠. 워낙 이런 사람 많으니 연락 준단 사람에게 먼저 하기도 그랬고요. 그리고 연락한다고 말해놓고 전날에 연락 안 주신 게 비매너라서요. 전 지금 일어났고 그래서 못 볼 것 같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9시에 약속 확인차 연락 드린 거잖아요. 제가 예약했다고 인증까지 보냈는데 약속을 변경하려면 적어도 먼저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했지 않나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시는 거 너무 매너가 없으시네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파토를 처음 당해본 건 아니지만 그날따라 지금 일어났다라는 핑계가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열받았습니다. 그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먼저 연락 주시겠다고. 어긴 건 그쪽이에요. 황당하네요. 왜요? 연락하는 김에 11시 59분에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예의 없는 건 그쪽이세요. 저 어제부터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만남 전날에 연락도 없고 오죽하면 있기에 이 사람 만나야 되냐고 글 올리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증발되는 게 쫑났다고 다들 그랬어요. 예의 없는 건 연어 씨인 부분이세요. 나중에 익명 게시판 검색을 해보니까 토요일 오전 7시 반 정도에 매칭된 사람이 약속 전날까지 연락이 없는데 오늘 봐야 될까? 라는 글이 올라왔고 전부 다 걸러 그 사람 잠수 탔네. 라는 리플이 달려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글 내용은 전후 상황이 다 잘려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약속을 했고 금요일에 연락이 없었고 이틀 뒤인 토요일에 본다는 내용, 그리고 상대방 남자가 선입금을 써가며 음식점을 예약했다는 내용,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남자가 연락 안 했다는 그 내용만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저 자신의 비매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11시 넘어서까지 잤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7시 반에 있게 글을 올린 것 자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있게 평생 남아서 자신의 인생을 다 결정하길 바랍니다. 있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엔 당사자인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어야죠. 만남 전에 너무 잦은 연락을 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자기소개에 써놓으셔서 저는 금요일에 연락을 안 한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지인이랑 약속을 잡았을 때도 이렇게 약속을 뒤집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 아주 잘하셨네요. 그럼 저한테는 안 보는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반적인 경우가 뭔지는 본인이 생각을 좀 해봐요. 일반적으로 전날에는 연락을 하시는 거세요. 본인은 일말에 잘못도 없고 계속 상대방 탓만 하시는데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게 하시네요. 되게 잘나셨네요. 상대방만 다 이상하게 보이실 만큼. 그녀는 제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서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약속을 어긴 건 땡땡님이에요. 연락드린 것도 맞고 저는 땡땡님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예약까지 했었는데 땡땡님을 믿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던 사람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신가요? 누가 예약하래요. 자기 좋아서 혼자서 예약해놓고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생색을 내시네요. 그건 그냥 아무나 클릭 몇 번이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쪼잔하시죠? 파티글에 몇백 쓰고도 인연 못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크크. 연어씨는 너무 한심해요.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때였는데 그녀는 저의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카톡이었지만 팩폭을 맞은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가 비매너를 한 건 맞지만 충분히 웃으면서 차단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비매너를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부끄럽게도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해버렸네요. 예전에도 얘기했듯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매칭을 시작할 때마다 마음이 리셋되어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임해야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긍정적인 기운을 풍겨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소개팅이나 만남을 너무 많이 하면서 상처를 계속 입다 보니 저도 감정 소모가 컸나 봅니다. 그래도 이제는 비매너를 당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메시지를 받고 10분 동안 멍하니 있었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말싸움을 이기기 위해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쪼잔해요? 파티글에 몇백 쓰고도 인연 못 만났다고 이유를 알겠네요. 연어씨는 한심하고 별로인 사람이에요. 라고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 사람의 태도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땡땡씨에게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양심이 있으시면 최소한 미안하단 말이라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어플에서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약속을 어긴 건 땡땡님이에요.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주세요. 예약금 반 2만원이라도 송부해 주십시오. 예약금 환불된대요. 된다는데 왜 시비 거시는 거죠?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하던 그 여자. 아니요, 오늘은 당일이라 취소가 안 돼요. 송부해 주세요. 와,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대뜸 돈 달라는 얘기 하시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지금 가서 드세요. 그냥 크크 맛있겠네요. 솔직히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느끼라고 이야기한 건데 역시 그 여자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와, 대뜸 돈 얘기나 하시고 이해 불가네요. 지금 선입금 얘기하면서 저 협박하는 거예요? 대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쪽이 이해할 수 없는 비매너로 약속을 파토내니까 그런 거죠.
선입금도 내면서 진심을 보여드렸고 땡땡님을 끝까지 믿은 저에게 최소한 매너는 지켜주세요. 주선자가 있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을까요? 예약금 낸 게 왜 신경 쓴 거죠? 그냥 예약한 거지. 예약금 안 냈는데 예약한 거면 신경을 안 쓴 건가? 주선자요? 크크,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주선자가 꼈어도 이런 사람은 처음 보네요. 대화 흐름에 맞지 않는 아무 말이나 하는 그녀. 대뜸 예의, 돈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지금 준비해서 나갔을 거예요. 시간 닥쳐서 연락해놓고 무슨 신경 썼다 예의 지켰다 그러지 마세요. 금요일에도 연락도 없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안 만나도 그만이어서 연락 안 했어요. 배려심도 없고 세심함도 없으면서 자기 잘났다고 남 탓만 엄청 하는 사람이 이상형은 아니네요. 아, 네. 저도 안 보길 잘한 것 같아요. 아쉬움보다 오히려 안 보길 잘했다 싶은 사람은 처음이네요. 휴. 자기도 실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해심이 많아지나 해서 기대했는데 이해하는 건 오히려 하나도 없고 화만 많아지나 봐요. 나이를 헛드셨네요. 그녀는 계속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연락할 걸 하는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약속을 지키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참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가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굳이 이해심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크, 참된 어른이 뭔지 모르시는 꼰대 어른이 되신 것 같네요. 아, 그럼 모두에게 이해심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방어 기제로 애당초 이 사람도 별로일 거다 혼자 판단 내리고 행동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전날 연락 안 한 것도 비매너예요.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더 이상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 전화를 해봤으나 선입금이 환불되지 않아서 파스타집에 기부해서 지역 경제를 살렸고 저는 집에서 라면과 맥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당일 파토를 맞아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녀가 하는 팩폭이 요즘 부쩍 늘은 유튜브 악플보다도 더 크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한 말들, 독설들 중에서도 반박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늙어서 수백만원, 아니 이제는 1000만원을 넘게 쓰면서도 제가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다음으로 잡거나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어도 넘어갔을 텐데 당시에 우울하고 너무 짜증이 나서 저답지 못하게 찌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이라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네요. 이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좀 더 이해심도 기르고 더 어른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조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